눈과 얼음을 정복하기 위한 극한의 레이스. 빙판 위의 전설, 겨울의 영웅들이 펼치는 치열한 사투. 금운동이라는 메달의 색깔이 0.1초 또는 0.01초 차이로 이제 바뀌어지니까 0.01초의 과학이 승부를 결정한다. 0.01초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성 없는 첨단 기술 전쟁. 그 속엔 날로 진화하는 스포츠 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아름답게.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오랜 꿈을 구현하다. 아찔한 활강과 힘찬 도약, 그리고 인간세의 화려한 비상. 스키 경기의 꽃, 스키 점프. (2018) 동계올림픽 대회의 무대가 될 강원도 평창. 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더운 여름이건만 스키 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이다. 날개 없는 인간에게 비행의 꿈을 실현시킨 스키 점프. 아무런 동력 없이 오직 스키와 인간의 힘만으로 창공을 날아야 하기에 매 순간이 도전의 연속이다. 타이밍만 좀 잘 맞춰서 지금 약간 늦거든? 미세한 차이가 가져오는 엄청난 기록의 변화. 사소한 몸짓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진짜 이만큼 차이인데 날아가는 건 엄청 차이 나요. 거리가. 고개를 갖다 숙였다. 그럼 상처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날아갈 때 좀 다운되는 거고 고개를 들면 상처가 들리겠죠. 그럼 좀 약간 바람 맞고 날아가는 거고. 시속 90km로 내려 100m를 넘게 날아가는 인간 새들의 경연장. 최대한 멀리 안정적으로 날아야 하는 스키 점프는 말 그대로 바람과의 싸움이다. 혹시 공자세를 타이밍 맞춰야 되면 공자세 날아갈 때는 또 스키 각도는 어쩌면 손 동작은 어떻게 하면 머리 각도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거 한 수치까지 생각하는 거죠. 맞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올라 양력, 즉 선수를 위로 들어올리는 힘을 극대화하는 게 비거리의 핵심. 스키를 V자로 펼치는 이유도 11자 자세보다 양력을 최대 28% 더 받아 비거리를 10%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력을 최대화하는 자세는 모든 선수들의 필수 과제. 점프할 때 밸런스가 중요해서 밸런스를 상상시키는 훈련이에요. 1cm라도 더 멀리 가려는 노력의 이면에는 과학적 계산에 따른 선수들의 치열한 몸부림이 숨어 있다. 고도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웬만한 체력 운동한 것보다 점프 이 훈련하고 나면 더 피곤해요. 활강 속도 역시 기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선수들은 활강 시 상체를 바짝 숙여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가속도를 높인다. 출발에서 착지까지 불과 10초 남짓. 그 짧은 시간의 미세한 각도가 승부를 가른다. 오늘같이 이제 바람이 없는 날에 이제 더 스키를 이용해서 더 거리를 늘려야 되는데 오늘 좀 그걸 좀 잘 못한 것 같은 느낌 드네요. 인런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런에서 자세를 잘못 잡으면 예를 들어 뭐 1m 늦었다든가 빨랐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잘라고 하면 수없이 여기서 반복 훈련돼요. 무엇보다 바람의 영향이 큰 종목.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바람을 이용하고 또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미리 여기 경기장 도면을 보고 계산해가지고 어디다 설치해야 될지 적어온 거예요. 2년 반 전부터 스키 점프 선수들의 비거리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온 서울대 연구팀. 오늘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현재 비행 모습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스키 점프 센터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는 다 끝난 거예요? 네, 설치는 다 끝났고요. 네. 이걸 통해서 기록이 잘 나오면 저야 뭐 연구한 보람이 있는 거고.
스키 점프에서 비거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세.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다른 자세를 취해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그 최적의 자세를 찾기 위해 유체역학 전문가들이 나섰다. 날아오는 방향에 따라서 바등각을 측정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선수 다리와 스키 사이 앵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스키를 벌리는 모양뿐만 아니라 스키와 몸이 만드는 각도, 팔의 위치와 손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분석도 빠지지 않는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 받는 힘과 같은 그 양력을 가장 최대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선수가 자세가 변화를 할 때 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선수의 비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양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찾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거기에 국가대표 선수 각각의 신체 조건, 특징 등을 고려해 각자에게 맞는 가장 좋은 자세를 찾기 위한 선수별 맞춤 연구도 더해졌다. 선수들의 비행 자세를 3D 프린팅 모형으로 만들고 스키와 다리의 각도를 세밀하게 조정해가며 바람을 가장 잘 받는 자세를 찾는 것이다. 그 결과 평소에는 112m 정도를 날던 선수의 경우 최적의 자세를 유지하면 비거리가 138m,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요 스키와 스키 사이 각도, 그다음에 몸과 다리의 각도, 그다음에 이런 모든 각도 차이로 인해서 비거리가 사실은 뭐 10m 정도 이상 또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선수들이 자기 몸을 바꾸면서 날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과학기술적인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바뀔 거다는 걸 미리 선수한테 이제 제공해 줌으로써 그 선수가 그걸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유타주에 자리 잡은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을 통해 최고의 레포츠 도시로 재탄생한 곳이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였던 이곳 유타 올림픽 파크는 훈련을 위해 찾아온 세계 각국의 선수들로 1년 내내 북적인다. Huge important part for us is to just work on the takeoff. It'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jump because that's where all your power comes from, and that's what makes your jump either fly or fall and land on the top part of the hill. 특히 공기 저항이 적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한 설질 관리로 유명해 스키 점프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오늘은 지역 청소년 팀이 훈련에 나섰다. So if the skis are even and it looks nice, they get extra points. I see. 아파트 20층 높이 출발대에서 선수가 급경사면을 타고 쏜살같이 질주한다. 뒤에 힘찬 도약. 주행에서 추진력을 얻은 선수는 몸을 활짝 펼치며 도약대를 차고 날아올라 한 마리 새처럼 공중을 비행한다. 주행과 도약, 비행, 착지 등 4개의 기술로 이루어진 스키 점프. 훈련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촬영된 모습을 다 함께 보며 구체적인 자세를 평가한다. I'm trying to do this exact same thing. He said no telemark. 미처 알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이나 문제도 발견하게 된다. What I learned is that my shins in my in-run position, so when you're coming down the hill, like the very start, they're too far forwards. My weight shifts, so then I can, for my jump, so my feet will shift forwards and my weight goes backwards, so then it's not as balanced with the jumps.空중에 보다 오래 떠 보다 멀리 날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에 과학 훈련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형 프로펠러가 강풍을 뿜어내는 첨단의 풍동 실험실. 스키 점프 장비를 착용한 선수가 바람을 맞으며 자세를 취한다. There's a lot of technology going into a lot of different winter sports, and this is one of the few ones for ski jumping that's really beneficial. Also for ski racing and any speed sport, to figure out where their drag is and where their optimal positions are. 급경사면을 내려올 때의 활광 자세와 더불어 공중을 나는 비행 자세까지 모든 자세를 연습할 수 있는데 선수의 시선이 닿는 바닥엔 숫자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The purpose of this is for the athlete to be able to see exactly what we're seeing in there. So as they change body positions, they can see how that affects what they're doing and how to make improvements. 실제 경기장에서와 같은 빠르고 센 바람.
몇 초에 불과한 제공 시간을 몇 배로 늘려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Top number represents pounds of lift. Bottom number is pounds of drag. It's how much pressure is against them, the air pressure against them is slowing them down. So if that number gets lower, that means there's less drag, they're going faster through the air, greater distance. 선수들은 자세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숫자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가장 이상적인 자세를 찾아간다. On a jump, you're really only in the air ever for about 3 or 4 seconds, and here you get to go in for more than 2 minutes at a time. So it's basically like getting 120 jumps in one session. Which is like in a ridiculous amount of like. So it's that's a big training amount to get in. So it's really good to help practice your flight and get to train, and like it's really an invaluable experience. 이렇게 자세를 교정하고 몸에 익힌 다음 야외 스키 점프대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Not so much that they're more athletic, but that they're taking advantage of technology. They're going beyond what they have in the past because they know more. They're taking advantage of what's available in technology to their own benefit. 이뿐만이 아니다. 스키 점프에서 더없이 중요한 장비인 스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캠버 이런 것들인데 이 스키가 바닥에 대해서 누르는 그 압력 분포가 달라져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많은 마찰이 생기고 압력이 적은 곳에서는 마찰이 적어지죠. 총 마찰력이 가장 적게 나오는 분포가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선수하고 스키하고의 이제 궁합을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죠. 최대한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하중을 잘 견뎌야 하는 스키 점프용 스키. 이를 위해서 내부가 육각형 기둥 모양의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벌집 구조인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수 개개인의 체형, 경기 스타일 등에 맞는 맞춤형 스키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키 점프 같은 경우는 특히 단순한 경기처럼 보이지만 활강 구간, 그다음에 또 점프라는 것, 그리고 또 날아가는 활공하는 그 구간에서 상당히 다양한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스키 장비가 잘 구축이 돼야 최대한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루지 금메달 44개 중 무려 31개를 가져간 세계 최강 독일. 독일 동부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 알텐베르크에서 태극 전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어깨와 등을 비롯해 전신 근력이 골고루 사용되는 종목의 특성상 체력 훈련에 많은 공을 들인다. 가슴이라든지 삼두 쪽에 이제 저희 스타트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을 지금 운동을 하는 거고, 파워클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역도 운동 중에 하나인데 전신 운동이거든요. 특히 출발 시엔 상체의 힘이 집중적으로 필요해 팔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힘들어요? 어때요? 네, 많이 힘들어요. 네. 여기서 하는 거 이제 페달 훈련인데, 이제 스타트할 때 바를 당기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추진력을 받아서 치고 나가는 그 훈련이에요. 스타트 훈련이죠. 다 스타트네요, 거의. 모든 건 다 스타트. 네. 봅슬레이, 스켈레톤과 함께 동계 스포츠 썰매 3총사 중 하나인 루지는 썰매에 앉아서 스타트를 한 뒤 누워서 질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angles of the body, the angles of the arms, the angles of the legs. So I can make sure they are on a good technique standard and we can train the power they need. 선수는 썰매에 앉은 채 손으로 빙판을 밀어내서 추진력을 얻는. 그래서 장갑엔 스파이크가 박혀 있다. 얼마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더 성적이 향상되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려는 마음이 힘들어요. 불과 1분 남짓한 경기 시간. 1000분의 1초까지 측정하는 치열한 속도 경쟁에서 스타트는 기록을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 맨몸으로 썰매 하나에 의지한 채 펼치는 초고속 경주. 당연히 썰매는 루지의 첫 번째 중요 요소로 꼽힌다. 여태까지 탔던 게 아니고 이제 새로 만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겨울에 타야 하는 날. 지금 여름에 미리 작업을 다 해놓는 거죠.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루지 썰매에서 핵심은 바로 썰매 날이다. 저희가 썰매 탈 때 실질적으로 얼음에 닿는 부분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닿거든요. 여기만 갈려있는 게 느껴지는데 각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썰매가 빨라져요. 찰나의 승부가 갈리는 루지 경기에서 이 미세한 각도는 승패를 결정짓기도 한다. 훈련을 마친 선수들, 숙소에서도 쉴 틈이 없다. 손가락 부위에 스파이크를 박은 장갑은 선수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 오늘 같은 경우 훈련할 때 이제 이 스파이크를 썼는데 이제 타이트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살 겉에 이렇게 날아가고 하네요. 쇠로 된 스파이크에 손가락을 찔려서 피가 나는 정도는 이들에겐 일상이나 마찬가지. 장기간의 전지 훈련 고충은 따로 있다. 해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역시 음식. 숙소에서 매일같이 라면을 달고 산다. 가장 한국적인 맛. 맨날 먹어도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식량이 이제 다 떨어졌어. 이건 콜라 먹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식사하지 않았어요? 체중을 불려야 돼서 자주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체중을 불려야 돼요? 네.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중력을 이용한 스포츠라서 무거울수록 빠르거든요. 저희는 빠르게 내려와서 도착 지점에 최대한 빠르게 도착한 사람이 이기니까 체중을 많이 불려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 여자 국가대표 루지 선수인 성은영 선수. 훈련 중 썰매가 뒤집어지며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빠른 속도 탓에 위험한 스포츠로 꼽히는 루지. 속도와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건 역시 선수들의 과제다. 그냥 정신 없었어요. 그냥 교통사고 나듯이 그냥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일어나니까 아파가지고 이러고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가 아세요? 아니요. 알면 안 돼요. 왜요? 네? 너무 걱정 많이 하셔서 안 돼요. 맨날 씩씩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잘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드리지 아직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날이 밝자 썰매를 하나씩 챙겨든 채 어김없이 훈련장으로 모여든 선수들. 오늘은 스타트 트랙에서의 본격적인 훈련이 예정돼 있다.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훈련. 항상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습을 항상 같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보다 섬세하고 예민한 스포츠로 꼽히는 루지. 많이 타볼수록 몸에 익고 이는 곧바로 기록으로 연결된다. To the winter, and then I can say, okay, we improved this year to the last year, step by step for some hundreds, and that makes us faster in the winter. But this kind of training in the summer is very important. 성은영 선수 역시 부상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감행한다. 머나먼 타양에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금빛을 향한 질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루지를 포함해 봅슬레이, 스켈레톤까지 모든 슬라이딩 종목 경기가 펼쳐질 강원도 평창 슬라이딩 센터. 그곳에서 루지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시 만났다. 얼음 트랙 위 인간 탄환으로 변신할 시간. 브레이크 없는 썰매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시속 140km로 질주한다. 감을 잡고 있다고 보면 돼요. 슬라이딩은 여기서 이제 올림픽 하니까. 그런데 출발선에선 선수들 서둘러 썰매를 타는 대신 눈을 감은 채 머리와 팔을 이리저리 움직인다. 마치 춤이라도 추는 듯하다. 이미지 트레이닝. 제일 처음에 볼 때는 그냥 타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타보면 되게 어려워요. 빨리 그 트랙을 적응해서 문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평균 경사도 9에서 11%. 10개가 넘는 커브가 곳곳에 자리 잡은 1500m의 얼음 트랙. 불과 1분 남짓한 한 번의 총알 질주를 위해 몇 시간씩 코스를 분석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게 루지다. 지금껏 선수들의 상상에만 의지해온 이미지 트레이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이 동원됐다. 매번 와가지고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훈련했을 때 그거를 이제 기숙사나 숙소에 가가지고 다시 VR을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훈련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장비입니다. 슬라이딩 궤도와 트랙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해 루지 썰매엔 동작 분석기가, 선수들의 헬멧엔 액션 카메라가 설치됐다. 이 새로운 시도에 외국인 코칭 스태프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This is definitely a step forward in the luge world. I do not recall that anybody has done that before. Not anxious, very excited. This is new for me. I love technology. I love data, and so this is a full new volume for me. 주행 중 썰매의 움직임은 물론 속도와 가속도 등 다양한 정보가 태블릿 PC로 실시간 전송된다. 영상 데이터 수집하고요. 또 이제 썰매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속도라든지 뭐 회전할 때 뭐 중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데이터들을 획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태블릿 PC로 이제 코치들이 그때 정보들을 다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헬멧에 부착한 액션 카메라는 경기 도중 트랙 정보를 녹화할 예정이다. 선수의 썰매 조종 기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루지. 브레이크나 키 같은 조작 장치가 전혀 없는 루지 썰매에서는 몸의 중심 이동과 손잡이, 발받침을 이용해 미세하게 조정한다. (0.001초로) 승부가 결정되는 초고속 경주에서 섬세하고 정교한 조종 능력은 메달의 색을 바꾼다. 되게 신기하고 실제처럼 이렇게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게 기대되고. 트랙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저렇게 촬영을 하고 저런 각도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정보에서 많은 이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합쳐 루지 시뮬레이터가 완성된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한 루지 종목을 위한 맞춤 기술이다. 지금 VR 시뮬레이터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이나 지금 점검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보는 모션이 됩니다. 그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회전 속도 빠르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경기력 향상에 대한 어떤 코칭,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계속 볼 수가 있고요. 평창 슬라이딩 센터를 360도 입체 화면으로 구현한 가상현실 영상. 실제 트랙을 달리는 듯한 풍광은 물론 바닥으로부터의 충격과 썰매 날 소리까지 생생하게 재현해냈는데 우리 선수들에게 비장의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전에는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말로 들어서 이제 좀 추상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던 부분들, 선수가 타고 있으면 선수밖에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객관적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눈과 얼음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기록 전쟁에는 각국의 기술과 과학이 총동원된다.
전 세계 첨단 과학의 경연장인 동계올림픽.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다. 평창 올림픽에서 ICT는 최대 화두이자 올림픽 성공 여부의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이트, 썰매 등 과학적으로 장비를 실험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스키 기문 통과 시간이나 속도를 정밀 측정하여서 스키 종목의 경기력 향상에 활용되도록 스키 훈련장의 시설도 역시 설치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은 동계 스포츠 강국을 향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인 뒷받침에서 경기력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국민들이 봄으로써 동계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이해, 또 앞으로 그 즐기는 그런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6년 10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총출동했다. 거침없이 달리는 빙상의 레이스. 선수들은 0.01초 단축을 위해 빙판을 전력 질주한다. 편하게 호흡하면서 편하게. 총 12개의 금메달.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더불어 동계올림픽 중 가장 메달이 많이 걸린 종목이기도 하다. 승부를 가르는 건 말 그대로 찰나. 단 0.01초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 순간이다. 눈으로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은 이 짧은 순간을 위해 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한 질주를 펼친다. 0.01이라는 그 촉수가 금메달, 은메달 그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섯 개 지구에서 스타트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빙속 황제 스벤 크라머의 나라이자 스피드 스케이팅 최강국 네덜란드. 1,700만 명의 인구 중 등록 선수만 약 15만 명. 스피드 스케이팅 클럽은 무려 700여 개에 달하는 네덜란드에서 훈련 중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거치며 새로운 스피드 스케이팅 강국으로 떠오른 우리나라. 빙속 여제 이상화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야 기록도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유니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헐렁한 것보단 자기 몸에 딱 맞게 타이트한 그게 좋죠. 바람 저항을 좀 덜 받기 위해서도 있고 몸을 딱 잡아주는 편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속도가 생명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유니폼은 기술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다. 팔도 많이 흔들어야 되고 다리는 원래 원체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이런 몸통보다는 살짝 늘어나는 재질로 만드신 것 같아요.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유니폼을 만든 것 같아요. 빙속 강국 네덜란드는 유니폼 개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나라다. 스벤 크라머를 비롯한 네덜란드 대표팀 전원이 이 업체의 유니폼을 입고 소치에서 23개의 메달을 따냈다. 이 업체에선 철저한 1:1 맞춤 제작 방식을 고수한다. 무게를 줄이고 약 40개의 패턴 조각을 조합한 특수 소재를 통해 공기 저항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You can imagine that every skater has their own size, right? And so it's important to have this digital and a cutting system. So now we can go in detail. So little small changes now are on personalized suits. 게다가 군사용 전투기나 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윈드 터널 테스트까지 도입했다. 실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신체 부위별, 소재별로 공기 저항과 마찰 기술을 측정한다. If you put it in the wind tunnel, in the skating position, then you can compare the different kinds of fabrics, and then we choose the fastest fabric for that part of the suit, and that is basically it. And very important is, of course, that the suit fits well, so it's very tight, and that is also very important for aerodynamics. 메달색을 좌우하는 첨단 유니폼 전쟁. 그 치열한 경쟁에 우리나라도 도전장을 냈다.
스케이팅 선수들의 자세가 약간 구부러진 모양이다 보니까 그 모양을 엉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하고 상체까지 그 자세에 옷이 가장 편안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 착용감 및 근육 지지 기능을 강화한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더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스피드 경기복은 공기 저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코팅 부분에 딤플 조직을 적용해서 개발한 원단을 몸통 부분의 근육 지지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골프공의 무늬와 같은 딤플 조직이 코팅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오목한 폼이 있는 골프공의 경우 작은 소용돌이가 발생해 공기를 섞어준다. 덕분에 공기가 공 표면을 따라 더 오래 흐르게 돼 매끈한 공보다 저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한국형 유니폼 개발의 최우선 과제는 소재. 숱한 실험으로 원사까지 개발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원 소재부터 직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복까지 공기 저항 계수값을 측정을 하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나온 경기복 중에 가장 공기 저항 계수가 낮은 경기복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스피드 경쟁. 피드 스케이팅에서 첨단 기술과 소재를 집약한 유니폼은 메달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경기력을 뒷받침할 비밀 경기로 주목받고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 유니폼은 단순한 옷이라기보단 최첨단 장비에 가깝다. 부위별로 수십 가지 첨단 과학이 숨어 있는데 바람을 받는 어깨와 무릎은 미세한 돌기와 호흡으로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허벅지 안쪽엔 마찰 방지 소재를 사용하는가 하면 허리에는 특수 소재를 활용해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유니폼보다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이 더 타이트하게 잡아줘갖고 자세가 더 잘 잡힙니다. 요즘에는 모든 선수들의 기능이 다 최고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메달이 결정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스포츠 과학적인 접근이 결국적으로는 나중에는 올림픽 메달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통산 스피드 스케이팅 메달 수만 105개. 명실상부 최강국인 네덜란드의 위용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바로 스케이트. For instance, the skate of Sven Kramer, he skated on, and he won some races on. Of course, we make many boots for him. 1998년 네덜란드 선수들이 처음 신고 나와 금메달을 휩쓴 클랩 스케이트. 스케이트 날 뒤쪽이 부츠와 분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With a normal skate, with a regular skate, if you push back or this way, you leave the ice, and then well, the whole shoe leaves the ice. But the clap skate, if you push, like the momentum, if you take off. 발을 들어 올려도 뒷굽에서 분리된 스케이트 날이 여전히 빙판에 닿아 있는 클랩 스케이트. 덕분에 경기 내내 스케이트 날과 빙판이 떨어지지 않아 속도는 높이고 피로도는 낮춰준다. (500m의) 평균 0.5초가량을 단축한 이 기록 혁신의 신기술은 곡선주로가 중요한 쇼트트랙과는 달리 직선 구간이 승부처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속도를 높이는 데 최적화돼 있다. 지금은 모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필수품이 된 클랩 스케이트. 그러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So we have this old model, but there are two actually drawbacks. One is that it's quite heavy, and the other one is that the skater has to detach his shoe from his bridge. So we wanted to make a design where everything was made in the blade. 이곳에선 더 가볍고 편리한 경기용 스케이트를 개발하는 동시에 선수들의 자세 분석을 위한 측정용 스케이트를 제작 중이다. 스케이트에 부착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선수의 동작 하나하나가 입체 영상으로 구현된다. 3D 모션 캡처를 사용해 360도에서 동작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록 단축을 위한 최적화된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다.
But what you can see very often, the push-off is just a timing, a very rapid push-off, about 300 milliseconds it will last. That has to be in the right timing with respect to the position of the skate on the ice to really get the best out of it, of each push, that you should push yourself a little bit forward. But they go so fast that they really should have the timing in milliseconds correctly. And that's what we're aiming at, to give feedback to the sporters if they did it well or they did not well for each individual push-off during skate. 과학기술의 경쟁이 되고 있는 올림픽. 메달 색깔을 좌우할 마지막 1%는 첨단 과학의 몫이다. Yeah, you would think that sports is only for athletes and the performance of the athlete, but for many sports also the materials is very important. I think that science and engineering can be a decisive role in making a difference between one athlete and another athlete. If you look in the differences between athletes, the top athletes, that's within less than 1% in performance. If you, for instance, see in air resistance, that might make a difference of 2 or 3%. 힘차게 뛰어올라 우아하게 회전한다.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피겨 꿈나무들이 모인 이곳. 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점프나 회전 같은 거를 미리 더 잘할 수 있게 지상에서 연습하고. 동계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 스케이팅. 음악에 맞추어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 위를 활주하며 다양한 동작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아름다움을 겨루는 빙상 경기다. 잘 됐을 때는 점프가 딱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기분도 좋고, 아무래도 손을 모으는 게 회전 축이나 이런 것도 방해받지 않고 손을 모으고 축을 일자로 만들어서 똑바로 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빙판 위의 예술. 피겨 스케이팅은 점프와 스핀, 그리고 스텝 턴 등 다양한 기술로 구성된다. 그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술은 바로 점프. 그런데 점프하기 직전 팔을 펼쳤다가 솟구쳐 오른다. 다른 선수들도 한결같이 점프하기 직전 팔을 벌린다. 공중에서 충분히 회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반동을 이용하는 것. 차렷 자세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보다 팔을 벌리고 점프하게 되면 최대 2배의 회전력을 더 얻을 수 있다. 공중으로 점프하고 난 뒤에는 벌렸던 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는데 회전 반경을 줄여서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위해서다. 이 공기를 밀어서 훨씬 더 높게 뛰기 위해서 이제 팔을 벌렸다가 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점프해서 회전 상태가 되고 나면 팔을 최대한 오므려야 회전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회전축이 있으면 회전축으로부터 가능한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을 다 줄이는 거. 그러니까 팔을도 다 오므리고 다리도 오므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또한 좋은 점프와 회전을 위해선 얼마나 스케이팅 속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점프 직전 속도가 빠를수록 높이는 높아지고 비거리도 길어져서 완성도 높은 회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점프의 교과서로 불리는 김연아의 명품 3회전 연속 점프엔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점프할 때 이제 처음 그 각속도를 줄 때 얼마나 이렇게 그 토를 찍는다 그러죠. 얼마나 토를 잘 찍어서 초기 조건을 유리하게 하느냐. 그게 일단은 뭐 중요한 요소겠죠.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스핀 동작에도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 같은 운동량일 때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이다. 팔과 다리를 몸 중심으로 모으면 벌린 것보다 같은 시간에 2배 가까이 더 회전할 수 있다. 물리학의 원리가 응용된 과학적 동작이다. 팔을 뻗으면 축에서 이 팔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이 그 축에서 멀어져서 회전 방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요소들에 의한 각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를 줄인다는 거죠. 팔을 이런 식으로 모은다든지 하면은 축에 최대한 붙어 있게 되니까 회전 방향을 크게 하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각속도가 커지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외부에서 추진력을 주지 않고 각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정확한 기술은 물론 독창적인 예술성을 갖춰야 하는 은반 위의 물리학.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를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탁 트인 자연과는 거리가 먼 도심 한복판. 회색빛 콘크리트 빌딩으로 들어서면 새하얀 설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 눈 쌓인 가파른 산비탈을 스키를 타고 끊임없이 질주한다. 직접 안에서 같은 느낌으로 타봤다는 점이 일단 제일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고요. 대형 스크린 화면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스키장과 좌우로 움직이는 스키 시뮬레이터가 조합된 가상현실 슬로프 시스템. 스키의 물리적인 힘은 물론 생체 역학적 요소까지 실제 스키장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라서는 순간 수십 개의 센서가 모든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 시스템은 미국 스키 국가대표팀의 훈련에도 사용하고 있다.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순서리에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정말 운동은 정말 잘 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 실제 올림픽 코스는 물론 난이도와 설질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격하게만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근력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선수들은 속도와 자세, 각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최적의 플레이를 구상한다. 또한 부상 선수들의 재활 훈련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Когда ты в очках едешь и все видишь,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она полностью отвечает всей биомеханике, которая происходит как на склоне, так и здесь. И человек просто должен вспомнить, выходя на склон, что он делал тут, и это сразу всплывает в голове, и он начинает работать прямо на снегу. 평창의 한 스키장. 가파른 슬로프를 눈보라를 일으키며 시원스레 미끄러져 내려오는 스키어들 사이로 유난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들이 눈에 띈다. 슬로프 여기저기에 기문을 꽂아 설치하는가 하면 출발을 앞둔 선수에게 심상치 않아 보이는 무언가를 장착한다. 지금 이렇게 파란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이상 신호가 잡혔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일단 환경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장비는 GP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키 슬로프 측면에 센서를 설치해 선수의 기문 통과 시간, 속도 등의 정밀 정보를 측정할 계획. GPS 장비를 하키 대표팀 경기에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스키 종목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 이렇게 선수들이 내려오는 그 시간하고 거리값을 이제 확인합니다. 평균 속도가 시속 100km에 달하는 알파인 스키. 기록 단축을 위해선 최적의 코스 전략을 위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GPS 장비에는 가속도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순간에 가속을 하고 어느 순간에 턴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더 정밀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GPS도 같이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는 궤적 분석, 주행 패턴 분석 등 철저한 연구를 통해 자세 교정을 포함한 선수 훈련에 활용하게 된다. 코스의 선택은 어떤 기술하고도 이제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업다운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브레이킹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m라도 더 멀리, 1초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한 박빙의 승부에서 최첨단 과학을 활용한 훈련과 장비는 종종 메달의 색깔을 바꾸기도 한다. 500m 스타트 위주로 해서 거기서 카메라 다 세대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어차피 카메라 뷰는 돌아가면서 다 잡을 거야. 빙속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장뿐 아니라 얼음 밖에서도 1000분의 1초의 싸움에 나섰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직선 두 번째 카메라.
스타트의 두 번째 카메라. 평창 골드 프로젝트.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한 초정밀 분석이 시작됐다. 스타트에 따른 반응 시간이나 아니면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동작들을 과연 잘못된 동작이 뭐고 또 잘하고 있는 동작이 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눈으로 관찰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발의 차로 승부가 결정되는 스피드 스케이팅은 그야말로 출발이 반이다. 특히 30여 초 만에 경기가 끝나는 단거리 종목은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이처럼 단거리에서 승패를 가르는 초반, 그 비책을 찾아 현미경 분석을 하고 있다. 영상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도자와 선수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데이터를 전달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어떤 그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포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 동계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현장 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바깥쪽이랑 안쪽의 차이가 있지. 이건 놓는 게 확실히 타이밍이 더 빠른 거야. 선수의 세세한 동작과 이동 경로는 물론 스케이트 날의 각도까지 3차원으로 정확하게 구현해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똑같이 이 자세를 즉 관절 포인트들을 일일이 수치화시켜서 위치 좌표를 계산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각도 변이들, 자세 변이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선수들의 경연장이고 첨단 과학 기술의 각축장이기도 하다. 인간 능력의 한계에 맞서는 도전은 계속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갖가지 스포츠 과학과 기술은 해마다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어느 것이다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이런 것이 영상 분석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스포츠 과학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뭐 달리기를 못하는 선수를 과학기술을 적용한다고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게 하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아주 잘하는 선수를 0.1초 단축시키는. 스포츠 과학은 선택이 아닌 이런 필수 요소로 과학적인 그런 훈련 방법의 연구 지원을 통해서 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거의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눈과 얼음, 선수들의 땀과 과학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감동의 드라마. 선수들의 열정에 과학적 기술력이 더해지며 스포츠 그 이상의 도전이 가능해지고 있다.